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과 지상부에서 만들어진 양분의 비를 이야기합니다. C라는 것은 탄수화물이고 N은 질소를 포함한 무기양분 56가지에 대한 만들어진 양분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C라는 것은 한마디로 대표적인 대표성만 이야기합니다. N도 그 어떤 요소보다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소를 이야기하는데 N은 질소의 가치고 질소를 가치를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질소를 포함한 영양소, 무기 영양소. 그 다음에 여기에 1의 경우, 2의 경우, 3의 경우, 4의 경우라고 이렇게 말이 나와요. 참 말하기가 어려워서 단위를 넣는 단위입니다. 가지 하나가 있다면 이 가지가 이 안쪽 부분과 중간 부분과 중간 다음 부분과 끝쪽 부분과의 양분의 차이가 있다. 이 양분의 차이를 4등분을 해놓은 거예요. 4등분. 그래서 이 4등분 안에 비율이 다르다는 비율이. 그래서 1의 경우, 안쪽에 1의 경우는 이 가지에 속해 있는 양분이 질소분이 많은 쪽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의 경우는 3의 경우보다는 약하지만 1의 경우보다 약하지만 탄수화물이 조금은 많다 하는 거예요. 질소분에 비해서. 3의 경우는 2의 경우는 반대로 탄수화물이 2의 경우보다 조금 더 월등히 많다 하는 거예요. 4의 경우는 1의 경우에 반대라. 탄수화물이 월등히 많은 쪽이에요. 그럼 요거는 가지에 국한된 이야기. 나무 전체를 볼 수도 있어요. 나무 전체를. 성모일 때는 4의 경우도 있고 3의 경우도 있고. 나무 전체를 봐도 탄질기가 C라는 탄수화물과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과의 비율을 놓은 비율. 아까 우리 팀장이 15대 1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상부의 가치가 15배가 많을 때 지하부보다 그게 뭐냐? 양분의 관계야. 뿌리에서 받아들이는 NO 플러스 56가지 영양소, 그것이 N으로 보고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 그게 탄수화물이라고 봤을 때 그 탄수화물이 뿌리에서 받아 올리는 그 양분보다 15배가 많아야만이 비로소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는 우리가 대목의 가치도 얘기할 수 있어. 대목이 왜 나인이어야 하는 거냐? 나인일 때 그 나인 대목은 다른 뿌리에 비해서 지상부를 월등히 많게 해줄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뿌리다. 얼마만큼? 3대 1 정도까지. 그렇게 출발시켜서 지상부와 지하부의 관계를 만들어내.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토양을 보자고. 토양의 탄질비는 뭘까? 시인율은 어떨까? 나무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토양 안에도 시엔율이 있는데 우리가 거름을 넣고 비료도 뿌리고 여기다 물도 주기도 해.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퇴비를 뿌렸을 때 퇴비의 탄이 말하면 C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딱 짧게만 말하면 대개 토양 속의 CN와의 관계는 8단위로 나눌 수 있어. 8단위. 8자만 기억해. 8대 1이면은 질소가 1이고 탄수화물이 8이라면 미생물이 죽어버려. 유기체가 돼. 이 우리가 토양이 생땅이라는 생땅을, 저 땅을 가지고 토양에 탄질비를 놓고 보면은 질소가 1이고 탄수화물이 8이면은 미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유기체가 되어버려. 죽은 목숨이 돼요.
어느 정도냐? 16대 8-2배로 하면 16대 1로 16대 1로 갔을 때 겨우 미생물은 활성화되고 숨을 쉬고 범위를 넓히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토양 속의 탄질비. 그럼 토양 속의 탄질비는 어느 정도냐면은 적어도 24대 1, 32대 1 정도 되어야 아주 활발하게 미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게 토양 속에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다. 다시 이제 나무 쪽으로 왔어요. 나무의 탄질비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과 지상부의 잎에서 만드는 양분이 적어도 15대 1 이상, 30대 1 이상으로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먹었을 때 돈이 되는, 인정해주는 맛있는 사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N율에 대해서 우리는 잎의 건강도, 잎이 갖고 있는 양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대다수가 우리가 뿌리에, 토양에다가 막 뭘 넣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잎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물론 잎은 뿌리의 양분에 의해서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어떠한 환경이냐에 따라 다르죠. 근데 뿌리 환경인데 불구하고 마치 내가 비료 한 주먹 더 주면 그 뿌리가 좋아지는 걸로 알고. 근데 뿌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여기 비료 한 주먹 준 거하고 뿌리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 뿌리 환경이 좋았을 때 한 주먹은 100% 발휘했다면 뿌리 환경이 나빴을 때는 한 주먹은 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비료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요. 여기서 조금 몇 개를 나가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6원소,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칼슘 모든 걸 56원소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양분이 나무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일까? 불과 5% 미만이다. 그럼 95%는 뭐냐? 95%는 물과 산소와 탄소다. 그건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근데 5%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다 아는 거냐? 이야기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5% 안에 속하는 거야. CN율 문제도. 지나치거나 난폭하거나 과일이 맛이 없거나 결과지가 잘 안 만들어지고 빨리 비대하고 말하자면 20년 동안에 영년의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이 나무가 이렇게 이 나이가 되도록 굵지 않고 이 나이가 되도록 굵지 않고 이 나이에 결과지가 알맞게 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그 20년 동안에 그 관비를 그 토양의 관리를 통해서 잎의 건강도를 통해서 탄질기를 잘 만들어 갔을 때 이렇게 연연히 이 굵기를 최대한 제한하고 굵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고 중가지를 많이 만들고 단가지 이런 단가지들보다 장가지보다 중가지를 많이 만들고 그러고 꽃눈이 충실한 뾰족뾰족한 침을 찌를 만큼 반질반질한 이런 꽃눈들을 만들어가는 이 나무를 보면 아주 건강체예요. 그런데 대다수 농가들은 이 나무는 뭔가 약해 보인다. 약하다 강하다 알맞다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의 상적 판단에서 이루어지지만 중가지가 몇 프로, 단가지가 몇 프로, 장가지가 몇 프로에 따라서 그 가치를 우리가 논할 수 있다. 그거를 상적 판단으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럼 이런 걸 보면은 이 나무는 아직도 건강치는 넘치고 부족함이 없이 이 공간에서 아주 잘 유지되고 있다.
그야말로 콧노래 불러가면서 아무렇게나 해도 탈이 안 나는 시점. 여기는 좀 그런 나무가 없는데 조금만 우리가 관리 잘못하면 난폭한 나무를 만나게 돼.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난폭한 나무를 만나게 돼.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뭔가 거기에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그 안에 숨어 있어. 또 어딘가 보면 약한 나무가 있어. 그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가 갖고 있는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나무나 이런 나무, 이런 나무들은 이 나무를 보면 상당히 난폭한 놈이에요. 문제가 생겼잖아. 어느 날 갑자기 이상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인 어떤 처리가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 근데 그걸 달려가는 법도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우리 TRU, 지금 관계에 말하는 CNU,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목일 때는 30대 1 비율까지 높여야 비로소 맛있는 사과를 얻는데, 자칫 여기서 우리가 잘못 30대 1 비율만 가지고 논하면 나무가 빨리 노화돼. 노화되는 부분을 충분히 양분을 보충하면서 탄질비를 맞추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걸 이해하기까지는 좀 어려울 거예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고 충분히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니굼의 법칙은 니굼씨가 만들어낸 양분의 흐름이죠. 물론 양분이라는 것은 사과나무는 시작부터가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나무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유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들을 갖고 있어요. 여기다 보면 이렇게 결과진데도 올라서는 가지가 있어요. 이 무수히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관계들을 수직이냐 수평이냐 수하냐 따라서 양분의 흐름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니굼씨가 이러한 중력의 관계로 만들어낸, 나무는 뿌리에서 올라왔는데 삼투압에 의해서 양분의 그 진하고 연한 농도에 따라서 양분 이동이 되다가 어느 날 정산작용, 입이 있어가지고 양분이 증발하는 과정에 의해서 양분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어떤가라고 봤더니 결국은 중력의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의 방향으로 양분은 이동한다. 이 나무가 이렇게 되면은 양분이 이렇게 오기는 오지만 올라갔다가 중력의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고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고, 잎의 양분은 내려갔다가 옆으로 가고 내려갔다가 옆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완만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의 관계로 양분이 이동을 하니까 수직이 되면은 양분이 중력의 관계로 쉽게 내려가거나 쉽게 올라가니까 여기에 탄질비가 여러 가지 어떤 저장되는 양분들의 관계에 있어서 분화의 조건이 나빠진다. 그러니까 이 눈의 발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눈의 발달은 5가지 또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만 어쨌거나 양분의 관계가 이 눈이 발달하고 안 하고는 누우면은 결과지가 만들어지는 조건이 되고 서면은 나무가 자람쇠로 가기 때문에 양분의 흐름을 잘 활용하는 그런 관계로 니굼씨가 개발했다 해서 니굼의 법칙이라 이래서 우리가 유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유인도 많이 하고 있고 결과지들은, 그러나 척지들은 하수가 아닌 90도 각도에서 옛날에는 다 45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멀리까지 키웠는데 키우려니까 그렇게 가야 되고, 이건 키우지 않으려니까 수평을 가야 되고, 더 안 키우려면 하수로 가야 되겠지. 뭐 이런 관계들을 유인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말은 참 많이들 우리가 활용합니다.
한 가지에서도 요렇게 보면 여기서 요 가지에 여기서 요 가지까지는 가장 꼭대기 눈이 여기 요 눈이 정부가 돼. 그런데 우리가 요렇게 휘으면은 요 부위가 요 가지에 대해서 여기가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세하는 조건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양분의 법칙이.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가 우세인데 수평이 되면 동등하게 우세하다가 하수가 되거나 하면은 가장 높은 부위가 우세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정부 우세거든. 나무 전체를 보면 꼭대기가 저게 정부가 되고 척지 하나를 보면 여기가 정부가 되겠지만 이걸 이렇게 내리터리면 정부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지는 어떻게 하면 하수를 시키는 이유가 그런 우세성에 대한 에너지를 분배하기 위한 관계들. 근데 이 척지가 터지면은 달아 올려매야 돼. 왜? 이 끝이 우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가지 척지는 여기가 가장 리드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 종이 돼요. 다음 장에 나오지만 주종의 관계가 그러한 원리거든. 지금 우리가 말한 1번부터 10번까지가 전부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연결. 어쨌건 정부우세라는 말은 이 안에 무수히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가지 것은 이것도 모든 눈은 다 정부가 돼. 근데 나무 전체를 보면 이 척지 하나를 전체를 보면 여기가 정부가 되지만 나무 전체를 보면 저게 정부가 되고 눈 한 개를 가지를 보면 여기가 정부가 되고 이 눈은 여기에 정부가 되고 그 이거를 이렇게 늘어지면 여기가 정부가 되고 그냥 모든 부위에 우세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양분의 흐름이에요. 왜? 그게 아까 말하는 중력의 관계다. 알고 보면 똑같은 얘기죠. 정부 우세성 식량을 조절하여 수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자, 여기 여름에 잘랐어. 근데 이만큼 또 자랐어. 근데 가만 놔뒀으면 이 가지가 어느 정도까지 자랐을까? 요 자라는 끝에서는 늘 옥신을 만들어. 어린 순에서는. 그 옥신을 위해서 뿌리는 양분을 보내줄까 말까 신호를 줘. 옥신이 내려가야 그 옥신 양만큼 올라오게 돼 있어. 그 주고받거든. 근데 어느 날 옥신을 없애버렸어. 이거는 우리 식구가 잘랐지만 뭐 때문에 잘랐는지 몰라도 하여튼 강한이가 잘라라 그러니까 잘란 거야. 이 죽는 걸 잘랐거든. 이거는 옥신 끝만 잘란 게 아니고 그랬던 저랬던 옥신이 날라가 보고 없어. 옥신을 만드는 생산 공량이 없어졌어. 안 만드니까 어느 날 옥신을 안 만드니까 양분을 안 보내. 안 보내니까 이게 안 굵어져. 만약에 놔줬으면 이것보다 이 정도는 굵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활용할 수 있다. 정보시선이 있어.